자, 우리 한번 분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 보기 전에 자, 교재 내용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192페이지 네모 2번 법인세 비용의 회계 처리. 일반적인 기업은 1년에 2차례 법인세를 납부. 그 아랫줄 각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각 사업년도 개시일 밑에다가 1월 1일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옆에 중간 연납 기간. 아랫줄에 미리 납부하고 매 결산일마다 부담할 법인세액을 당기 법인세 부채로 계상한 다음에 밑에다가 미지급 법인세라고 적어주세요. 미지급 법인세. 그래서 반가로 1번부터 자,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3페이지 반가로 1번 중간 연납시 성급법인세 XXX 현금 XXX.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중간 연납을 해요. 우리 2020년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엔 중간 연납할 게 없어요. 오픈한 해에는 전년도가 없으니까는 2019년도가 없으니까 그냥 세금을 내고요. 2021년도가 돼서야 전년도가 있으니까 전년도의 반인 얼마요? 전년도의 반인 50원에 대해서 너 100원 벌었으니까 이번에 50원 벌었다고 치자. 그래, 그거에 대해 세금 5원을 중간으로 내게 됩니다. 그때 세금은 분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차변에 선급법인세, 미리 지급한 법인세라는 자산입니다. 나 이거 있으면은요, 나중에 진짜로 법인세 확정 때 3월 31일 날 낼 때 이거만큼 깎아서 낼 수 있어요. 얼마예요? 5원이죠? 5원. 대변에는요, 자, 현금 내 주머니에서 현금 빠져나가니까 현금 5원. 자, 그리고요, 자, 5원을 미리 8월 31일에 갖다 냈어요. 그리고 12월 31일이 돼서 1년치 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년에 내가 봤더니 올해 200원을 벌었네. 200원 벌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금 10%를 하니까 20원을 내가 내야겠네. 근데 그 내야 되는 날이 오늘이 아니라 3월 31일이야. 3월 31일에 나는 얼마를 갖다 내요? 200원에 대한 10%인 20원을 갖다 내야 되는데 나 미리 낸 세금 5원이 있죠. 이거 분개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나 법인세로 내야 될 게 1년 거 봤더니 법인세 비용이 얼마예요? 20원이에요. 근데요, 나 그중에 미리 냈던 거 선급 법인세 5원이 있었어요. 얘 갖고 와서 요때 써먹는 거예요. 선급 법인세를 없애줍니다. 자산이 없어지니까 어디요? 대변. 선급 법인세 5원. 나요, 세금 내야 될 거 20원 있는데 그중에 5원은 미리 냈어요. 그러면은 15원만큼 이제 법인세로 낼 거예요. 법인세로 낼 건데 아직 그 법인세는 날짜가 안 와서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 15원이라는 부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언제요? 2022년 3월 30일 날 세금을 갖다 낼 때 이 미지급 법인세 15원을 없애주면서 현금 15원을 갖다 내면 되는 거죠. 현금 15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는 게 법인세 비용에 대한 분개입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다니까는 크게 어렵진 않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이런 걸 뽑아내라는 내용은 안 나오고요. 요 정도 알고 있느냐 정도만 생각하시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7번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법인세까지 뺐어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이번에 내야 될 법인세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나왔고요. 이 당기순이익은요,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 쪽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애고요. 얘는요,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간다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자리에 5번째 돼지저금통 이익 잉여금으로 가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쌓여서 계속해서 뭐 회사에서 주주한테 배당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이익준비금으로 간다든가 해서 계속해서 회사의 자본으로 이렇게 늘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손익계산서까지 같이 한번 훑어봤어요. 처음 손익계산서 매출액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당기순이익까지 봐서 자,
우리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우리 회계원리의 가장 중요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195페이지 챕터 3의 결산 마무리 파트예요. 자, 이제 우리 1년 동안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요, 계속해서 기중에 1월 1일부터 물건도 사고요, 물건도 갖다 팔고요, 뭐 급여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12월 31일이 됐어요. 짱구는요, 우리 오픈했을 때 9시 출근,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2020년도에 쭉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저녁 6시에 12월 30일 날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요. 가게 문을 닫고, 자, 우리 1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벌어왔는지를 쭉 결산을 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결산을 하는 때는 언제다? 12월 31일 날. 이 결산도요, 이제 문을 닫고 한다고 해서 영어로도 클로징이라고 해요. 문을 닫는다기보다는 이제 회계 장부를 닫는다라는 뜻이고요. 자, 결산에서는요, 우리 시험 문제가 한 4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 나와요. 그렇게 뭐 많다고도 하기도 그렇고 적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보조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196페이지 가면은요, 결산의 의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구는요, 1년 동안 회사를 운영을 해오면서요, 자, 이 안에 매일매일 분계를 칠 거고요. 매일매일 회계 거래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기록을 하는 분계를 할 거고요. 기록을 해서요. 어디요? 분계장이라는 노트예요. 그날 퇴근할 때 그날 있었던, 그날 나왔던 계정 과목들을 다 관련된 노트를 갖고 와요. 노트를 뭐라고 그랬죠? 노트 이렇게 생긴 거. 여기다 현금이면 현금, 매출채권이면 매출채권, 이런 걸 원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장을 갖고 와서 원장에다 그날 있었던 기록들을 옮겨 적어요. 전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노트들이 하나만 있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계정 원장들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총 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총 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그 내용들이 매일매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1년 내내 계속 있었던. 그럼 이 노트들이 쌓일 거고요. 분계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노트들을 갖고 와가지고, 아, 제대로 우리 쓴 게 맞나? 이때 보는 거예요. 제대로 기록한 거 맞나?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회계는 발생주일 채택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낸 건 없을까? 또는 내가 2020년도에 발생은 했는데,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돈을 2021년도에 내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낸 건 없나? 여기 아직 안 내서 기록을 안 한 건 없나?를 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또는 내가 쭉 봐봤는데, 아, 우리 회사 외상으로 물건 판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돈을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거 내가 그대로 남겨놔서 우리가 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 이걸 벌었다고만 보고를 하면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 시간이 결산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됐으면 그걸로 마무리 짓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확인을 받아가지고 쫙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회사 관련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요. 너브리도 우리 회사에 궁금해할 테고요. 외상 매출금 받을 수 있을지, 뭐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포로리도 궁금해할 테고요.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 사람들은 궁금할 테고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국세청에서도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궁금해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는 게 뭐다? 결산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 결산의 의의. 두 번째 문단 민추입니다. 결산이란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을 평가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회계기간 동안의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을 확정하여 경영성과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 계정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재장부를 마감하는 절차.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배웠던 내용 뭐죠? 회계를 다시 배울 거예요. 우리 짱구가 짱구 패션을 만들어 가지고요. 1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회사를 운영하고요.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사오고 외상으로 사오고 직원 뽑아서 직원 월급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돈 갚을 수 있음 문 앞에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계속해서 궁금해 했어요. 누구요? 퍼로리, 뭐 너브리, 보노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난 돈 갚을 수 있다 그랬는데 끝내 안 믿다가 12월 31일 날 자, 문 닫고 자, 했던 내용들 쫙 이렇게 해 갖고 돈 얼마 벌었음이라고 해서 보여줬죠. 이걸 어떻게 믿니? 짱구야, 너가 그냥 적은 거 아니야? 그래서 공인회계사한테 가가지고 도장 꽝 받아서 공증을 받아서 보여주는 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공증을 꽝 하고 받아오는 그 작업을 하러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회계 순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라는 거는요. 자, 네모일보 회계 순환 과정, 이거 우리 전에도 배웠어요. 페이지 41페이지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배웠는데,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회계 순환 과정이란 계속해서 밑줄이요. 거래를 기록하고 요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매 회계 기간마다 순환적 반복된다는 의미. 오른쪽에 박스로 나와 있어요. 오른쪽 위에 박스 별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요. 순서가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해서 거래, 전표, 총계정원장, 장부의 마감, 재무제표를 뭐 뒤죽박죽 섞어놓은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걸 우리 분계를 옮겨 적는 분계장에 옮겨 적고요. 그리고 그걸 전표를 옮겨 적는 전기를 통해서 총계정원장에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총계정원장을 결산이란 걸 통해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재무제표를 뽑아내서 우리 도장을 꽝 받습니다. 자, 기중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요. 계속 요거를 계속해서 우리 거래를 만들면 전기를 했다가 또 다시 다음날 와서 거래를 보고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고 거래를 보고 분계를 하고 이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속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산을 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뽑아내는 요걸 묻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밑에 네모 2번 결산 절차 중에 오른쪽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가장 오른쪽 1. 수정 전 시산표 작성 2. 결산 정리 사항의 요약 3. 결산 수정 분계 4. 결산 수정 분계 전기. 자, 뭐냐면요. 예비 절차예요. 우리 제대로 했는지 만들어보는 시험적으로 계산을 해서 표를 만들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잘 했는지 1월 1일부터 잘 했는지 시험적으로 계산해보는 표를 만들자. 시산표를 만들 거고요. 이 내용은 시험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표예요. 왜? 잘 만들었는지. 이걸 통해서 시산표를 만들고 자, 만들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결산을 하는 작업입니다. 자, 시산표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98페이지에 시산표로 다시 보기, 시산표 동그라미 1, 시산표의 의 나와 있는데요. 시산표는요. 자, 내가 1년 동안 있었던 거래 잘못 기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기록을 하고 그 영수증을 보고 기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잘 되었는지 혹시 잘못됐으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는 게 시산표의 의의입니다. 자, 밑줄부터 칠게요. 회계 순환 과정에서 거래를 분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총계장 원장의 전기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두 개를 엮어서 기중이라고 적어주세요.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기중. 그 아래줄 가운데 시산표에 동그라미 해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이요. 시산표란 각 회계기간의 기업 활동을 모두 기록한 총계정 원장의 계정별 결과치만을 집계한 요약표. 오른쪽 끝에 검증하는 기능. 자, 시산표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시험 삼아서 계산을 해보는 표고요. 모양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자, 시산표는 1년 동안 있었던 계정들의 잔액만 그 노트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노트 끝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금액만 잔액만 가지고 기록을 해보는 잔액 시산표가 있고요. 아니다.
잔액보다는 1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 잔액이 아닌 1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다 더해가지고 합계 내서 보자 해서 합계 시산표가 있고요. 아니다. 합계도 중요하고 잔액도 중요하지 않겠니? 해서 두 개를 다 보여주는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요. 합계 잔액 시산표만 쓰고요. 줄여서 합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예제를 통해서 우리 합계 잔액 시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그래야 설명드리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페이지는요. 202페이지고요. 다음에 간단한 사례를 통해 합계 잔액 시산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